제가 올해 이제 30이 됐는데요. 그 23살 때 회사를 만들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훌륭한 모델이라고 평가받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에 우연히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그런 개념의 이제 회사들을 조금 이른 나이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해왔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창업을 해온 처음 창업한 회사 이름은 딜라이트라는 이름의 회사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인데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보청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우연히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었었고, 이런 개념이 너무 이제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굉장히 좀 아무도 관심 안 갖는 비주류의 그런 어떤 개념인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외 사례들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하고 있는 회사들도 그런데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못 누리는 그런 문제에 어렸을 때도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좀 배경을 갖고 제가 하고 싶다는 어떤 욕심을 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류의 사업들 위주로만 사업을 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했었던 가장 이제 중요했던 사례는 이제 인도에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인도에 있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랍인드 안과병원과 오로랩이라는 그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회사의 프로젝트였었는데 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사례를 보고서는 결정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딜라이트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 회사가 처음 이들이 계획했었던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두 번째로 했었던 게 그 인도 사회의 난청을 없애겠다고 해서 보청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을 했었었는데 첫 번째 사업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사업은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이 있었고 훨씬 더 좋은 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 사례들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좀 굉장히 그래서 이제 특이한 아이템인데 어떻게 접근하게 되셨는지를 보통 궁금해하셔서 우연히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난청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인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구조로 이제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구조로 설정이 돼 있어서 시장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었고 또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어떤 정부의 지원이 없었었고 복지가 좀 좋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이 한 80%, 90%까지 이걸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한국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었던 거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 시장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어떻게든 제품 가격을 맞춰서 공급을 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난청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작년 말까지 회사를 경영을 해왔었었고 지금은 이제 뒤에 설명드릴 다른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영등포 당산동에 위치해 있고 13년 기준에서 46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자기 난청을 해결할 수 있는데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난청을 계속 안고 살았어야 됐는데 그런 분들에게 낮은 가격,
정부의 그 약간의 지원금만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제품이 공급될 수 있게끔 했었었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래도 어딘가에 가서 무상으로 자기 난청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역할을 이제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17개 정도 전국에 이제 지점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시켜왔고, 다행히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서 굉장히 빠르게 회사가 운이 좋게도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쭉 해왔었었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좀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었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주라는 이름의 회사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에 굉장히 그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임대료가 사회적인 문제였었습니다. 당시에 2012년에 창업을 했는데, 당시 총선이랑 대선이 겹쳐 있었을 때 대학생 등록금 문제와 그 대학생들의 주거비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되면서 저희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딜라이트에 있던 이제 식구들이 스핀오프한 형태로 해서 회사를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그 쉽게 설명드리면 하숙집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하숙집은 다 아실 텐데요. 좀 한 집에 한 개인이 사는 구조가 아니라 한 집에 여러 명이서 같이 살 수 있게끔 해서, 물론 이제 같이 산다는 개념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원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주고 그네들끼리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보시면 이제 공간들이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같이 산다는 불편함은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에서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2012년부터 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대학생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었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가 주거비 지출이 굉장히 커서 이 주거비 지출만 좀 줄일 수 있어도 가처분 소득이 훨씬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판단을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느꼈었고 판단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좀 심각한 문제인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월세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를 받고 있는데 이 가격을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거의 저기 보시는 거의 창문도 없는 그런 이제 열악한 이제 환경에서 아니면은 뭐 빗물 새는 반지하방에서 그 정도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인데 동일한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서도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집에서 이제 살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어떤 정서적 안정이나 경제적인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서울에 저희가 강 2개만 지불하고 있고요. 강남은 그 평당 단가가 너무 안 맞아서 강 2개만 현재 18개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개째 하고 있고 올해는 50개 이상 좀 크게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집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경제적으로 열악하지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뭐 어학연수도 가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그럴 시간에 이제 평일에는 뭐 밤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이제 힘들게 지내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해서 저희가 뭐 좋은 강연에도 무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영어 학원들이랑도 많이 제휴를 해서 영어 학원에서도 저희 학생들은 절반 정도 가격에 이제 수강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5명 정도를 뽑아서 해외로 여행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해외로 무상으로 여행을 시켜주는 걸 올해부터 도입을 해서 해외 여행 갈 여건이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
무상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시켜주는 등 경제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UBS라는 금융회사랑 저희가 집을 하나 같이 만들어서 금융으로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이 UBS 사장님도 만나뵐 수 있고 UBS 인턴 지원할 때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 또 회사도 견학해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업들이랑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 없고 백이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리소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는 이제 해왔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만을 따지고 보자면 조금 뭐 영업이익을 30%를 낼 수 있는데 15%만 낼 수 있다. 뭐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만 없겠지만은 완전히 경제적인 그런 것을 극대화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사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경제성을 물론 이제 최우선시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가능한 한 사회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커졌을 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